사태 초기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막지 않아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한국 정부가 4월 8일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그동안 이루어지던 사증 면제와 무비자 입국 허용을 중단시킨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철저한 큰 그림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입국 금지를 발표한 국가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현 상황을 가장 잘 컨트롤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단순히 초기 증가 추이가 빠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2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판정자 수는 4월 9일 기준 17위까지 떨어질 정도이고 하루 판정자 수 50명 내외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화된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하는 국가들도 있죠. 특히 일본은 자국이 더 심각한 상황에 들어섰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태도를 지켜보다가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교적 대응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게 끝까지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던 국가들은 환호하고 있으며 금지를 취했던 국가들은 뒤늦게 사태의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만 강화시켰던 영국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키트가 무려 350만 개 분량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자 중국에게 이에 대한 환불 조치를 요구할 거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뉴스위크 등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에 대한 큰 분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키트는 중국산에 의존하다 큰 코 다쳤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LG화학의 대주주가 영국에 무상 지원을 제안했던 한국산 키트의 공급을 놓치게 되자 영국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뒷수습을 위해 한국에 대한 칭찬 행렬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지난 8일 영국의 재무장관 리시 서낙은 한국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대응 경험 등을 공유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한국의 키트 조기 개발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 자가격리 진단 앱 운영 등의 창의적 시스템 도입 등을 극찬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은 이러한 영국 장관에게 현 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영국이 한국산 진단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를 주선하겠다 라고 응답했죠. 영국 내부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썩히긴 했지만 영국은 끝까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국가로서 한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국의 솔젠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비축전략물자 조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진단키트 15만 명분 역시 초도 공급하게 됐죠. 또한 한국의 메가이 CS에서 만든 인공호흡기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FDA는 한국의 인공호흡기 MTB-1000 모델에 대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호흡기 보조를 할 수 있으며 기계적 호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 설계되었다. 환자의 체내 산소 농도를 21%에서 100%로 높여주기 위한 병원의 인공호흡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적합하다 라고 평가했죠. 미국은 이를 통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인공호흡기 대란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맹국의 의리를 활용한 것 이외에도 특별한 인연을 적극 활용한 사례도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인 레리 호건은 한국인 김유미 여사를 부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레리 호건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미국에 상륙했을 초기 자신의 아내인 김유미 여사에게 여보, 당신 한국말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 한국 대사와도 친분이 있지? 우리 그들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자 라며 그의 아내를 통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몇몇 기업으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죠. 이러한 인연으로 메릴랜드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전라남도 지자체 역시 메릴랜드 주에게 지난 7일부터 의료용 장갑 8만 장과 가운 600벌 등의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 이민 간 지 37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김유미 여사의 역할이 매우 컸고 이로 인해 인구 500만의 주민들은 현재의 공포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처음에 한국에게 무통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 한국인들을 무상으로 귀국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던 이스라엘은 한국으로부터 무사히 물자를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지난 7일에는 자국 내 진단 횟수가 전날 7,250건에서 1,600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한국산 키트 공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예루살렘 포스트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의 국적기가 직접 인천공항에 와서 진단키트, 방호복, 마스크 등의 의료물자를 대거 실어갔다는데요. 다른 항공기도 아닌 정부의 국적기가 직접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물자를 수송해오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임무였기에 최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외교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협력하여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착륙 허가를 받아냈으며 이 과정에서는 군부대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수만 번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약을 한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수송해오고 있다며 수송 작전에 성공한 것을 자축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넷 국방장관과 가츠 외무장관 역시 직접적으로 한국에게 감사하는 뜻을 표시했는데요. 한국 당국과 이스라엘 국방부, 항공사에 크게 감동했다. 이스라엘을 위해 최고의 결정을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 한국 덕분에 많은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연구에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위기 대처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사태를 이겨내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시장의 불안성을 갖고 있다 평가되던 한국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 누구보다 안정적인 대응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어느 국가보다도 이 경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한편 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취했다가 한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적 조치를 발표하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우선 에스토니아의 경우 칼류라이드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전화하여 한국 마음 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성공적 대응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에스토니아도 대량의 검사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 지금 에스토니아가 한국의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한국산 키트를 계속 공급받고 싶다 라며 혹시라도 한국의 이번 외교정책에 의해 자국이 더 이상 키트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즈베키스탄 역시 한국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파견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외교 당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자 뒤늦게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 라고 말한 것이죠. 호주 역시 모리슨 총리가 한국에 직접 전화를 하여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키트와 의료자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한때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백신 경쟁에서 뒤지면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죠. 과연 한국의 K-방역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요? 닥터시사TV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백신을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백신 관련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쫓기게 되고 무언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백신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의 안전성입니다. 백신은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맞아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전성이 떨어지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려다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에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백신은 개발 과정이 엄청나게 단축되었습니다. 원래 감염병의 백신 개발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임상 3상을 생략하고 모두 긴급 사용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확진자는 무척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판단이 아니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보아야 하는데요. 현재 백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단연 미국과 영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영국인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이유는 백신 말고는 채택할 수 있는 다른 방역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확진 환자 숫자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무려 1,800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도 32만 명을 넘어섰죠. 영국도 인구를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2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률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3.2%입니다. 영국은 총리까지 감염되었다가 겨우 살아났죠. 영국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변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4만 명으로 다시 최대치를 경신한 영국은 크리스마스 직후 봉쇄 지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국에 상륙한 변종은 남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최근 2명이 변이에 감염되었다는 게 발견되었는데 모두 남아공 여행을 하고 돌아온 환자들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야말로 방역에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두 나라와 똑같은 전략을 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같은 속도로 백신을 맞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짧아도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길게는 10개월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빠르게 백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반인들이 맞으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합니다.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을 기간은 내년 여름입니다. 따라서 내년 말은 되어야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확진 환자가 연이어 1,000명을 넘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의 탓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가 겨울에 더욱 강해지는 데다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편이 옳을 듯합니다. 인구 밀도가 이렇게 빡빡한 나라에서 현재까지 현 수준으로 지켜냈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 분명합니다. 외신들도 여전히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능력은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매일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란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는 총 3,271명입니다. 누적은 20만 7,700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택이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요양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입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유동인구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들 위기에 둔감해진 것이죠.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해 대응했을 때처럼 모든 국민이 위기감과 긴장감을 다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도 화이자 얀센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 얀센은 600만 명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전날 이같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 명분보다 많은 600만 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000만 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CMO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사들이 생산 라인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니까요.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예방접종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통과정상 문제가 없게끔 관리하고 방역관리를 계속 안정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한편 코로나 치료제는 한국이 빠르게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이달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모두 내년 1월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어느 기업이 국산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에선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처럼 백신과 치료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은 다른 제약사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백신의 정치화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국민들과 방역 당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 시점은 오히려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야권의 지지율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책임론을 부각하는 언론들은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한 나라라고 해서 단기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듯이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